21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서 영어를 배제, 그 다음에 영어 교육의 시간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 자, 다시 나왔죠?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합헌이겠죠? 왜? 아니, 요즘 이제 영어 몰입 완전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예 배제하거나 이제 시간수를 어느 정도 넘게 하지만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충분히 영어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 최근에 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부모 자녀의 교육권도 그 다음에 제한하지만 이거는 한정된 시간의 교육 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로 제한할 게 불가피하죠. 그래서 그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자, 수능 문항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게 되면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여기서 뭐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그렇죠. 자, 내가 원하는 선생님, 그 뭐야, 요즘 영어 뭐 메가의 뭐 누구 어디 뭐 수학 뭐 현모 강사 이런 분들, 나 저 선생님 그 교재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EBS에서 70%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교재로 좋아하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은 이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심판 대상 계획에 따라 제한되는데, 이는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을,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되는 기본권. 자, 잘 보시고, 자, 체포된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얼굴이 다 노출돼. 자, 이건 아예 아까 목수침법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위헌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기자들이 이렇게 경찰서 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도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될 어떤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 뭐예요? 초상권, 얼굴. 자, 성명권, 뭐 이렇게 초상권, 명예권 이런 게 이제 인격권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래서 수갑을 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자, 법적 뭐 절차가 뭐 구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호적 정정을 허용. 아니 법에 뭐 이렇게 그 호적 정정을 허용하는 거에서 이렇게 성전환자임이 그 명백한 사람은 그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 성전환자임이 이제 명백한 사람 뭐예요? 이게 자신의 본질,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온전하게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법령상 절차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한 호적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이런 거에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자, 대법원 판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자,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자, 사자도 이런 명예와 관련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해. 우리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친일파,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건 나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조사 대상자가 사자인 경우에 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도 보호돼요. 사자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인격성을
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자, 그래서 인격권을 제한한다. 법인도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판례죠. 계속 나와. 계속. 자,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사업자 법인의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제한다면 인격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침해까지 되는 거예요. 배아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 태아로 가기 전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혹시 몰라서 이거를 뭐 오랫동안 이제 저장해 놓는데 근데 이게 5년 이상을 이렇게 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이상이 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폐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배아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이라는 거 보시면 배아 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한 인간을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데 이거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무기징역형. 교도소장이 민사법정 내 이제 그 출정할 경우에 자,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양손 수갑 2개뿐만 아니라 상체승 이렇게 그 요거 이제 네이버로 딱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 검색해 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수갑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묶은 2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갑도 채우고 상체승으로 이렇게 포박을 한 이렇게 한 행위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냐? 일단 강력범죄사였고 이건 이제 도주할 우려가 있죠. 이제 민사법정. 그러니까 형사법정은 더 경비가 삼엄할 텐데 민사법정이니까 더 이렇게 좀 도주할 우려를 방지하기. 자, 민사법정에서는 구금이 취약해질 형사법정보다는 수 있는데 청구인이 무기징역형이라는 거. 그래서 엄중한 개혁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승뿐만 아니라 양손 2개를 동시에 하더라도 인격과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변호사들의 인맥 지수를 공개. 대단한 창의적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디 학교 출신. 근데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그 변호사 시험 말고 예전에 이제 사법 시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소위 명문대에서 많이 되다 보니까 대학보다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 인맥지수 산출하는데 이게 이제 퍼센트 여기가 그 가중치가 이제 높게 이게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 근무지 뭐 이제 군대에서 뭐 군 법무관으로 있을 때 뭐 같이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을 해서 가중치를 딱 둬가지고 딱 해서 어떤 판사 법조인으로 딱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변호사 요 판사하고의 어떤 이제 뭐 관계 이런 지수 그래서 개인적 기반의 변호사 인맥 지수를 산출할 공개 인격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인맥 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그다음에 산출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들의 개인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인격권 침해예요. 왜냐하면 산출 과정에서 왜곡 가능성이에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인부나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 고지하는 것을 금지. 저게 뭔가 이렇게 헌법이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서 헌법이 위배된다고 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인격권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인격권,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을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채소 침해성을 위반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만 행복 추구권의 침해가 아니라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것. 자, 인격권의 한 내용이라는 거. 자, 기억을 해두세요. 방송사업자가 법인이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양심의 전 침해가 아니라 인격권 침해. 보시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그래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명령이 아닌 공고의 형태를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의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때 가장 그 기본권 침해가 약한 수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 자,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 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데 왜 그래요? 수용자가 형사재판이 딱 나왔는데 수용자가 이렇게 머리도 이제 그 굉장히 짧게 그 깎은 가운데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있으면 딱 봤을 때 그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선입견 같은 걸 가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제한되는 기본권 잘 보세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 잘 보세요. 공인행. 그래서 형사재판. 근데 민사재판 출석할 때 민사재판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증거가 있냐? 너 돈 빌려줬어? 차용증 있어? 무슨 어떤 뭐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좀 가져와봐. 증거로 하지 무슨 그 수용자가 이제 민사재판 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게 민사 증거가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소자의 의류를 입고 착용하게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가 뭐랬어요? 공인행 제한되는 기본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제하면은 형사재판에 출정하는 뭐 수용자, 민사재판에 출정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한번 이렇게 내기 좋잖아요. 제한되는 기본권 비교해서. 자,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고무신 이게 재소자용 의류 말고 고무신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 창피하다 진짜 고무신. 아이 도주 우려. 그래서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드러나지도 않잖아. 자, 도주를 예방하기. 창피하게 좀 하죠. 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인맥지수 아니에요. 인맥지수 말고 징계 결정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래? 자, 국민이 이런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징계받은 사람 이게 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치. 자, 징계 결정 정보하고 앞에 인맥 지수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인격권. 자, 요 징계 결정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할머니들이죠.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재산권이라고 봤어요. 아주 전향적이고 굉장히 좋은 판례였죠. 이명박 정권 말미였는데 이런 판결이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이런 굉장히 좋은 판례였었죠.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이거 출생된 권리,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서 이거 보셨어요? 자,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생각하는데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 헌법 출제 교수님들이 이것까지 그러니까 대법원 결정이고 그다음에 이 결정문이 공개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이걸 인정했다라고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결정문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가. 자,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법평이 바로 냈죠. 대법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을 인정한 건데 교수님들이 이제 더 연구를 하셔. 요거까지 교과서에 반영해서 자주 출제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해.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권리를 가진다. 이게 기본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여기 기억을 해주세요. 그 결정문이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언론으로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으로 2020-575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배포한 그 자료에서 출생된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혼 상태인데 여자가 중국 여자분이었는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난민으로 가서 그 서류가 중국에서 떼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사실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절차상으로 이게 보호가 안 되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학교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뭐 호적이라든지 이런 걸 떼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이렇게 뗄 수 없는 상황,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관계를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단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아버지가 한국인입니다.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그 절차가 복잡해서 막 이런 게서 아는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법적 절차만 복잡하고 막 요건만 까득 가져 출생된 기본권을 가져. 이런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아주 중요한 판례요. 자, 생명권의 생명에는 태아도 포함된다. 그래서 태아는 기본권 주체, 그다음에 태아를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데 아까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기본권 보호 의무는 있다.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당,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거 딱 봤을 때 처음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무슨 발달 맞아요? 맞아? 자, 형법 250조 살인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아 살해당해. 직계존재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는 예상을 참자 뭐 이런 경우에서는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여기 뭐 사형 뭐 이렇게 하는데 10년 이하. 낙태. 기타 낙태한 때는 1년 이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와 보호선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생명 단계에 따라 살인죄, 영아살인죄, 낙태죄로 구분하여 생명 침해를 처벌함으로써 보호수단을 차별화. 자, 이 지문이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 자, 요걸로 기억을 해두세요.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 사형도 지금 이게 이제 위헌이냐 마냐 이런 뭐 논란이 막인데 이걸 유일한 법정이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는 채 다양한 동기와 행위 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해 사형만을 유일한. 자,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어요. 출생하지 않은 태아 상태에서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배 이거 민사죠. 된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취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해서 출생할 것인과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 능력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 여기까지 도출된다 보기는 어려워요. 자,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데 왜 그래요? 이게 사실 이게 획기적인 거였죠. 그 음식물 쓰레기 처치하는 게 막 곤란하니까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해서 잘게 쪼개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주방이라든지 이런 걸 배출할 수 있도록. 근데 환경 오염이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분쇄를 사용하는 자는 제한되는 경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죠. 근데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겠죠. 왜냐? 환경 오염. 자,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 하수도로 바로 배출돼서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자,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연명 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냥 꼼짝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생명만 연장. 너무 그렇잖아요. 인간의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막. 야, 그렇게 살 바에 이제 살아 생겨 나 만약 그런 상태에 빠지면은 그냥 존엄사 시켜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했어요. 자, 보장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있느냐? 자, 자기결정을 한 내용으로서 보장은 되지만 요거를 보장해서 법으로 딱 하라. 요거까지 인정되지 않아.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거를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자, 법원에서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걸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으로 딱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 효력, 대세 효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법원의 재판에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명백하다 볼 수 없다.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 그러니까 서울 광장. 그게 거기를 이제 못 가게 이렇게 막 예전에 이제 이명박 때 이제 뭐 명박산성성 막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시위가 심해지니까 이제 서울 광장을 정경 버스로 쫙 둘러싼 적이 있죠. 근데 거길 통과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통과를 못 한다. 그게 거주 이전의 자유예요. 거주 이전은 내가 살 곳, 머물 곳, 거주자 체류지를 결정, 거기가 살 곳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고요. 서울 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 형성의 중심지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 광장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자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 할 수 없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고 봤어요. 자, 기본권 제한하는 건 이제 판단할 때 보제증으로 보호 영역을 확정하고 제한, 침해, 구제. 어떤 이제
아까 37조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과잉금지 원칙으로 방법으로 그다음에 내용 본질 내용 침해를 금지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보호 영역 이렇게 확정한 상태에서 제한에 들어가는데 이런 목형 방내 이 제한의 어떤 원칙을 위배되면 침해가 되는 거죠. 그 침해가 됐을 때 기본권 보호 구제 수단 뭐 헌법 소원을 할 건지 뭐 다른 소송을 통해서 할 건지. 근데 일단 이 보호 영역 안에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는 들어오는데 이제 제한을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자 시험에 잘 나오죠.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 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 그래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 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심하게 제한을 해도 기본권 침해는 안 되겠죠. 자,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잘 보세요. 변호인이 아닌 자와 이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어디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하는 거를 이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4항. 근데 수형자가 변호인 수형자는 12조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죠? 자,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27조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신체의 자유가 아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가서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게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수명령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일정 기간에 일정 장소 출석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 자기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직접적 충돌이 문제되므로 헌법을 규범 조항을 해석하여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종래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2019년 4월 달에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게 종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본권 충돌을 설명할 때 이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죠. 그 형법 269조 1항을 해서 자기 낙태죄 조항 저걸 가지고 인부의 자기 결정권과 기본권 충돌되는 사안 아니냐. 근데 이제 저게 뭐 이렇게 뭐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했을 때 뭐 헌법이 위배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권의 충돌이란 기본권의 충돌이나 아직 무슨 이제 법을 막 입법을 할 때 아직 법이 없는 영역인 거예요. 거기면 이제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해관계들을 이렇게 딱
들어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영을 하게, 뭐 공청회 개최하고 막 이러면서 반영을 할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입법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자기 낙태죄 조항 이런 게 드러나오면 그 입법에 대해 판단을 할 때는 그냥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하면 되지.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뭐 기본권 충돌 뭐 이런 걸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기본권 충돌할 때 뭐 아까 법익 형량의 원리 해결할 때, 그다음에 실제적 조화의 원리, 규범 조화적 해석, 그게 비례 원칙이거든요. 과잉금지 원칙. 그러니까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냥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하면 된다라고 종래에 누가 얘기를 했었냐면 한수웅 교수님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시면 자, 아까 그 판례가 나와서 기본권 충돌에 대한 이해의 변화. 자, 저 서울대 로스쿨 전상현 교수님이 저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 법률신문에 이런 평성을 냈어요. 저도 너무 이상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글이 나온 거예요. 기본권 충돌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조정을 위한 입법 단계에서 혹은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돌한 두 기본권을 조정하는 원리와 일단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법률의 유연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기본권이 이미 공익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만이 문제될 뿐 기본권 충돌 논의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게 한수웅 교수님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결정의 다수 헌법 불합치 의견은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자기 낙태죄 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 충돌을 해결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앞에서 본 한수웅 교수님의 학설의 비판을 수용하는 듯한 설시. 그래서 형법으로 이렇게 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기본권 충돌에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냥 과잉금지 원칙으로 다뤄야 할 영역이다. 그래서 직접적 충돌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시면 자기 낙태죄 중에 임신한 여성이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임신한 여성이 자결정과 태아 생명의 직접적 충돌을 해결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를 했어요.